전에 코스피의 최고치가 3,260인데요. 예, 3,600을 갈 수 있다. 어제 이제 한 또 증권사 리서치 센터에서 그런 얘기를 내놓았잖아요. 4월 들어서 분위기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특집 시간으로 시장 점검하고요. 포트폴리오 전략 점검하겠습니다. IBK 연금보험 박종현 증권운용부장 오셨습니다. 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사실 작년 말 연초에 상승세가 좀 과했죠. 그 후유증들로 2, 3월 고생들 했는데요. 3월 말 4월 가면서 시장의 분위기가 좀 바뀌는 것 같습니다. 판단 어떠세요? 네, 일단은 뭐든지 그렇지만 가격 변수가 일방적인 움직임을 보일 수는 없거든요. 네. 일단 이제 추세가 살아있냐 없냐, 그리고 최근에 쉬어가는 모습들이 이제 이른바 상승 추세 속에서의 어떤 기간 조정이냐, 아니면 이제 아예 고점을 본 거냐, 이거에 대한 판단이 중요한데, 제가 이제 항상 올 때마다 말씀드리는 게 아직은 추세적인 상승이 끝나지는 않은 것 같다. 잠깐의 어떤 조정 정도로 좀 봐야 된다는 말씀 드렸던 것 같고요. 1월, 2월, 한 3월 초중반까지 해서 시장은 조금 크게 조정을 받다가 3월 말 이후에 지금 시장이 이제 쭉 올라오면서 어느덧 그동안의 고점 부분에 좀 근접하고 있고,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S&P가 지금 계속 고점 갱신을 하고 있잖아요. 예. 다우나 나스닥도 거의 이제 고점 부분에 올라오고 있고요. 결국은 1, 2월 달에 이 주식시장을 흔들었던 화두가 아무래도 미국을 중심으로 한 전반적인 금리의 급등세였던 것 같은데, 3월 말 이후부터 이 금리 급등세가 좀 진정이 되면서 시장도 다시 조금 안정을 찾아가는 상승세를 재개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확 눌렸었던 성장주들도 다시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다만 이제 금리나 혹은 물가는 기조적으로 오르는 걸 좀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냐라는 시각이에요. 그러면 이제 금리에 대한 적응이 끝났는가? 금리가 이제 또다시 오를 가능성, 올랐을 때 시장은 어떻게 반응할까? 이런 걸 좀 미리 생각해 놓는 게 좋겠죠? 그렇죠. 네. 사실 이제 금리라는 게 어떨 때는 이제 원인이기도 하고 어떨 때는 또 결과가 되기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금리가 상승해서 이 전반적인 주식 시장이라든가 경제에 부담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주식 시장이 그만큼 좋고 또 경제가 회복돼서 그 결과물로 금리가 올라가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원인과 결과의 어떤 금리의 양면성을 좀 우리가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일종의 금리는 체온계와 같은 역할도 하게 됩니다. 즉 경제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경제가 당연히 빈사 상태일 때는 낮은 금리가 적정하고 체온으로 보여주겠고요. 최근처럼 이제 경제가 바닥에서 좀 회복이 되고 또 인플레이션 기대가 올라오게 되면 그 수준에 맞춰서 금리도 자연스럽게 상향 조정되는 게 말 그대로 정말 자연스럽지, 경제가 좋아지고 인플레이션 지표가 이제 좀 올라오고 기대 인플레가 올라가는데 금리가 계속 바닥에 눌려 있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최근의 과정들이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떤 눈맞추기 과정이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이 미국 채 10년짜리 금리가 한 1.77까지 상승했다가 최근 한 1.63 정도, 고점 대비 한 거의 10bp 넘게 좀 하락을 했는데, 그러면은 미국 금리의 상승세가 완전히 멈췄냐, 이제 다시 또 하락세로 전환되느냐. 만약에 그런 모습이 나온다고 한다면 사실 이건 또 경기가 뭔가 문제가 있다는 신호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금리의 흐름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경기 회복과 궤를 같이 하면서 점진적으로 좀 상승세를 좀 보인다라고 좀 인정을 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좀 합리적인 접근인 것 같고, 네. 다만 이제 속도적인 측면에서 연초 이후에 가파르게 금리가 급등하면서 이른바 성장주에 대한 밸류에이션 부담을 높였었는데, 차후에는 금리가 좀 상승한다 하더라도 속도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진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레벨적으로도 이미 좀 많이 올라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금리 상승 여력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 것들 감안해 보면 금리 상승에 대한 어떤 그 우려들, 좀 민감도 부분, 이런 것들은 지난 1분기에 비해서는 2분기 이후로는 점차 조금 완화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적응해가는 과정이겠죠. 다만 이제 금리가 이전처럼 예를 들면 지금 1.7에서 6으로 내려왔는데 1.3, 1.2 이렇게 내려갈 가능성보다는 오를 가능성은 좀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된다. 그렇게들 말씀하시더군요.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새로운 부양책, 즉 인프라 부양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전후 최대 지금 경기 부양이라고 얘기하는데 부양책 효과는 어느 정도로 보세요? 네. 일단 규모가 그 1조 9천억 달러를 통과시킨 지가 얼마 안 됐는데, 그러게요. 다시 2조 원 규모. 2.25조 달러. 네. 합치면은 이제 4조 달러가 훨씬 넘어가는 네. 거죠.
뭐 어마어마한 규모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올해 미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계속 상향 조정이 되고 있어요. 올해 연초만 하더라도 한 3% 중반이지 않겠냐 했다가 뭐 지금 6% 중반까지도 지금 성장률 전망치가 상향 조정되고 있고요. 뭐 주마가편이란 표현이 있죠. 네. 예, 뭐 달리는 말에 채찍질하는 뭐 거의 기름을 붓는 형태이기 때문에 현재 인프라 투자 법안이 이제 그대로 통과된다고 한다면 어쩌면 이 미국 경제를 너무 과열시키지 않을까라는 그런 좀 걱정도 들고요. 당연히 이렇게 경기가 과열되는 상황에서는 뭐 주시장도 함께 뭐 과열 비슷하게 갈 텐데 뭐 그래서 그런지 조금 이제 약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반대하는 쪽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당연히 이 공화당 입장에서는 지금 이 대규모의 인프라 투자 법안에 대해서 반대 의사를 명확히 밝혔고 문제는 이제 민주당 내에서도 조 맨친 상당히 보수적인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 민주당 내에서도 지금 이 바이든 정부의 대규모 인프라 법안에 대해서 조금 거부 의사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거를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거는 조금은 쉽지 않아 보이고 예. 시간도 좀 걸릴 것 같고 그래서 장기 방향성적인 측면에서는 어쨌든 인프라 투자 법안까지 통과가 된다고 한다면 이거는 뭐 향후 몇 년에 걸쳐서 상당히 미국 경제에 엄청난 그런 호황을 가져올 거고 그런 부분들이 주식시장에도 당연히 상승 모멘텀을 작용할 텐데 이런 것들을 통과시키기에는 조금은 우여곡절이 좀 있을 것 같다. 뭐 그에 따른 시장의 변동성은 조금 존재할 것 같습니다. 예, 의회를 통과해야 되니까요. 공화당의 반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같은 민주당 내에서도 결이 좀 다른 그런 거는 이제 시간적이 필요해보고 규모 자체가 조정될 수도 있다. 그와 네. 함께 법인세 인상 카드를 지금 꺼내 들었는데요. 네네. 예, 법인세 세금을 올린다고 하는 건 기업들에게 부담스러운 일일 텐데 시장에서 법인세 관련된 얘기는 어느 정도 흡수를 하고 있는 걸까요? 일단은 이제 기존의 트럼프 정부 시절에 21%까지 낮췄던 법인세를 지금 이제 바이든 행정부는 28%까지 올리겠다라는 게 이제 기본적인 생각이고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대규모의 인프라 투자 법안을 지금 예고했기 때문에 결국 이제 그 돈을 어디서 끌어올 거냐. 정부가 돈을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은 네. 하나는 세금을 올리는 거, 채권을 발행하거나. 하나는 채권을 네. 발행하는 건데 사실은 작년부터 지금 채권 발행은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됐거든요. 예. 그래서 추가적인 재원으로서 이제는 조금 그 법인세를 좀 높이면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재원을 좀 나눠서 가져가겠다라는 건데 어떻게 보면은 뭐든지 좋은 뉴스만 있을 수는 없어요. 그만큼 정부가 돈을 많이 쓰겠다는 얘기는 한편으로는 이 재원을 위해서 일정 부분 좀 세율을 높여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인프라 투자 법안이 통과되면 엄청난 경기의 호재고 주식시장에도 모멘텀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반대의 급부로 또 법인세율이 올라가게 되면 일정 부분 기업의 이익을 조금 낮추는 부분들은 될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양쪽의 무게추를 비교해 본다고 한다면 그래도 이 인프라 투자 법안이 통과되면서 이 미국 경제에 엄청난 이 어떤 모멘텀을 주는 효과가 저는 좀 더 크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법인세율이 지금 21%에서 28%로 하겠다라는 게 원래의 구상이었는데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공화당뿐만 아니라 민주당 내에서도 이 높은 세율 인상에 대한 좀 거부감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 한 25에서 26 정도로 좀 조정을 하려고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바이든 대통령도 약간의 조금 후퇴 의사를 밝혔고 이런 것들을 감안해 보면 뭐 세율이 급격하게 올라가서 이게 시장을 조금 꺾어버리는 뭐 이럴 가능성까지 우려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약간의 어떤 그 강도를 좀 조절하는 정도 수준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국내 시장으로 조금 더 압축해서 집중적으로 보겠습니다. 수급을 챙겨볼 텐데요. 오늘 아마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지난번 열렸고 오늘 또 열리죠. 근데 연기금 수급이야 사실은 어떤 결정을 한다고 해서 연기금이 확 사줄 수 있는 구도는 아니고 네. 또 이제 의사결정을 어떻게 할지는 모르기 때문에 그것보다 이제 외국인들이 더 주목되는데요. 외국인들이 최근에 보면 3월 말부터 해서 4월 들어서 꽤 좀 주식을 사들이는 기조인데 뭔가 좀 국내 환경이 바뀐 걸까요? 외국인 수급은 어떻게 보세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미국채 금리 상승이 낳은 약간의 나비 효과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1월, 2월, 3월 달만 외국인이 아마 국내 시장에서 8조 넘게 순매도를 보였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글로벌 그 시장의 환경들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미국채 금리가 급격한 상승세를 보였고
그래서 또 작년 연말에 대체로 올해 시장을 예상을 했었을 때 달러와 약세를 많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미국 내에서 상당한 많은 유동성이 풀리고 또 재정 확대에 또 뭐 인프라 투자 법안 등등 해서 새롭게 이 달러화가 공급이 되고 그런 것들을 또 연준이 뒷받침하는 형태라고 한다면 달러화의 약세가 진행이 될 거고 그러면 실무국들 중심으로 통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외국인들이 아마 이제 그쪽에 대한 비달러화 자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거다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사실 1, 4분기 흐름은 정반대의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국인들도 일정 부분 1, 2, 3월 달에는 이 신흥시장 또 국내 시장에서도 이제 순매도세를 보였던 것 같은데 3월 말 이후부터 미국 금리의 상승세가 좀 진정되고 또 달러와의 강세도 좀 진정이 되면서 네. 외국인도 자연스럽게 다시 국내 시장에서 좀 순매수 기조를 좀 보이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이거중 ETF로 자금이 조금 들어온다 그러죠? 요즘? 그렇죠. 예. 네. 그리고 또 실제로 최근에 또 원달러 환율도 많이 좀 하락세를 네. 보이고 있고 그래서 결국은 1, 4분기에 가파른 금리 급등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씩 완화돼 가면서 외국인들도 그동안 조금 매도했던 부분들을 좀 사는 형태가 되지 않나 싶고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또 경기 회복에 대한 정상화 부분들이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경기 민감 업종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한국, 특히 IT. 실질적으로 최근에 3월 말 이후에 외국인 매수세는 또 이 반도체 쪽에 좀 집중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감안해 보면 경기 회복에 따른 긍정적인 모멘텀 또 달러와 강세가 일정 부분 조금 이제 진정돼 가는 이런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4월 지금 뭐 이제 초이긴 합니다만은 적어도 외국인 매수세는 뭐 조금 더 이어지는 쪽으로 보는 게 현재로서는 좀 합리적인 전망이 아닌가 싶습니다. 외국인들의 매수세는 지금 말씀하신 그 달러와의 항방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러게요. 의외로 약세에서 또 조금 강세로 진행된 부분이 있어서요. 달러의 항방. 그리고 이제 원화도 이전보다는 지금 사실은 조금 변동성은 줄어든 것 같은데 외국 이제 또 배당 송금 있잖아요. 네네네. 외국인들 대규모 배당을 받게 나게 되면 일정 부분을 송금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원화 좀 약세 요인이 된다는 얘기도 있는데요. 외환시장 그럼 좀 체크해 주세요. 네, 일단은 뭐 항상 이제 수급 재료가 뭐 약세 재료와 강세 재료가 좀 엇갈리기 때문에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시장을 현재 주도하고 있는 가장 큰 모멘텀이 뭐냐 이제 이게 중요한데 이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1, 4분기에는 이 미국채 금리의 상승세가 뭐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외환시장에서도 가장 큰 화두였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 달러와의 강세 또 이 환율의 상승세가 이어졌는데 최근처럼 이제 미국채 금리의 상승세가 조금 진정이 되고 추가적인 상승의 룸이나 여력은 남아 있지만 이제 그 폭 자체가 조금 통제된 수준에서의 움직임이라고 한다면 네. 다시 달러화가 강해지고 환율이 좀 급등하는 이런 모습들은 저는 조금 가능성이 좀 낮아졌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전반적인 경기에 대한 회복세를 감안해 본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시장이 좋을 때는 어느 정도는 좀 달러화 약세하고 원화 강세가 좀 동반되는 모습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환율의 방향성은 조금 아래쪽으로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레벨 자체가 지금 1,117원까지 지금 환율이 좀 떨어졌는데 예. 다시 또 1,110원 이하, 1,100원대에 가까워지면 또 어느 정도 또 부담이 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환율은 아무래도 박스권 흐름에서 상단은 좀 어느 정도 확인을 했고 다시 하단을 트라이하는 뭐 이런 정도의 흐름을 좀 예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내용을 좀 종합해서 그러면 2분기 자산 배분 전략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 마무리해 주십시오. 네. 일단 이제 1, 4분기는 어떻게 보면은 좀 주식도 약간 좀 쉬어가는 모습, 채권은 약세. 그래서 뭐 자산 배분 차원에서 봤었을 때는 현금 내지는 뭐 비트코인 뭐 이런 그러게요. 것들이 네. 오히려 이제 강세를 보이는 그런 조금은 이제 특이한 달이었는데 2, 4분기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좀 금리의 상승 탄력이 좀 둔화되는 가운데 다시 주식시장이 조금 상승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시기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자산 배분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주식 중심의 위험 자산에 대한 비중 확대가 다시 또 조금 유효한 시기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채권 시장도 금리 급등세가 어느 정도 조금 진정돼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우리가 다양한 자산군을 가져가는 자산 배분 차원에서는 채권도 일정 부분은 조금 비중을 좀 채워가는 이런 모습들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주식 내에서의 이 비중 확대보다는 이제 주식에서 어떤 섹터를 좀 더 가져가느냐가 이제 저는 좀 더 중요한 그런 엣지가 될 것 같고요.
1분기가 조금 쉬어갔던 성장주, 기술주들 다시 2분기 좀 힘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지고 이제 그보다는 경기가 좋아지는 거에 대한 경기 민감 성향들 특히 최근에 보게 되면은 그 중공업 관련 종목들이 많이 좀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기계라든지 뭐 예, 건설, 조선, 예, 뭐 조선. 운송, 뭐 철강, 뭐 이런 쪽들 여전히 좋아 보이고요. 또 국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또 서울시장 그 투표 선거가 좀 지났기 때문에 건설 쪽 모멘텀 좀 기대되거든요. 그런 부분들 또 약간 좀 조정을 받았던 전기차 관련주들도 제가 봤을 때는 다시 조금 가격 메리트가 좀 생겼다. 뭐 섹터별로는 좀 이런 쪽 부분들의 비중 확대가 좀 유효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결국 투트랙이네요. 이제 경기 관련주와 함께 성장주도 다시 봐야 되는 그런 국면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예, 기획 특집 2분기 시장 전략, 자산 배분 전략, IBK 연금보험 박종현 증권운용부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장님. 네, 고맙습니다.